3번을 보니까 전압이 3300, 전류는 43.5A, 저항이 0.66, 무부하손이 1000W짜리인 변압기가 있답니다. 변압기에서 무부하손이라는 게 바로 철손이 되겠죠. 철손, 얘는 1000W, 얘는 철손 PI로 쓰는 거고, 다음 조건에서 효율을 구하랍니다. 자, 다시 이제 맨 앞에 3300V 뭐예요? 전압 V. 전류가 43.5A I죠. 저항을 줬죠. I. 자, 얘네들을 가지고 변압기 효율 구하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1번. 바로 1번. 전 부하시의 부하래요. 전 부하시라는 건 부하율이 얼마? 1. 자, 양괄호 2번에서는 반 부하시 그랬죠. 부하율이 0.5일 때 구하라. 이 두 가지 조건에서 구하라는 얘기고, 다시 또 이 상태에서 역률 100%일 때랑 80%일 때로 나눠서 구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요걸 잠깐 옆으로 와서 이거 써볼게요. 자, 변압기 효율 물어보는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효율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자, 변압기 효율 2타는 부하율, 변압기 용량, 역률 코사인 세타, 철소, 부하율 제곱의 동선, 위에는 다시 부하율, 변압기 용량, 역률 곱하기 100분율. 맞죠? 제가 벌써 똑같은 공식 여러 번 썼죠? 왜 자꾸 써? 팔 아파 죽겠는데? 우리예요. 여러분 세뇌시키려고 자꾸 쓰는 거야. 여기 앞에 안 쳐다보고 고개 푹 숙이고 계시면 세뇌가 안 되잖아요. 네. 여기 자꾸 쳐다보셔야 돼요. 자꾸 쳐다봐야 외워진다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PA가 변압기 용량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럼 출제자가 변압기 용량을 주면 땡큐인데 안 줄 때는 굳이 제가 피상전력이라는 뜻으로 PA라고 쓴 이유가 있죠.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잖아. 그죠? 요게 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만약에 용량을 주면 그대로 넣으시고 안 주면 전압 전류 곱해서 넣으시면 돼. 그리고 요게 동선인데 동선도 안 줬을 때는 I 제곱에 R로 구하시면 된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봅시다. 바로 1번 제목이 주제가 양괄호가 부하율 전부하시 1일 때 구하세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역률도 100%니까 1일 때. 맞죠? 요 조건에서 구하래요. 그거다 대입해 볼게요. 자, 효율 2타는 먼저 부하율이 1. 용량 안 나왔으니까 전압 전류 곱할 겁니다. 전압이 3300, 전류는 43.5A. 자, 코사인 세타 역률도 1일 때 구하라 했죠. 그러면 1 더하기 PI 철소는 줬죠. 1000W 더하기 부하율 제곱이니까 부하율 1의 제곱, 동소는 I 제곱 R이죠. 43.5A 제곱에다가 R은 0.66 됐죠? 주어진 숫자 그대로 공식에다가 쭉 대입만 한 거예요. 자, 분자에는 요 앞에 출력 똑같이 쓰면 되니까 부하율 전압 3300, 전류는 43.5A, 역률 1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분율로 계산기만 누르시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퍼센트. 됐죠?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안 써드려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왜? 두 번째 조건은 다 똑같은데 역률만 뭐로 바꾸면 돼요? 0.81 때 구하시라는 거야. 그 요 위에 식에서 역률 들어가는 부분이 얘하고 얘죠? 다 똑같고 요 자리만 0.8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반 부하시 그랬어요. 부하율에다가 0.5를 넣어서 계산하라 이거니까 그 부하율 들어가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죠? 요 자리에 1 대신에 0.5를 넣어서 또 계산하면 되냐. 역률 1이랑 0.8이 되는. 그래서 저는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나머지 요 식들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숙제 내드릴게요. 해보세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좀 귀찮은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하게 보시면 대신 그나마 좋은 점이라면은 우리 공학용 계산기는 바로 위에 식을 불러올 수가 있죠. 식을 불러와서 커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원하는 자리만 수정하면은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점. 넘어갈게요.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을 봤더니 5만 kVA 변압기가 있답니다. 이 변압기의 손실이 80% 부하율일 때 53.4kW가 생겼대요. 손실이. 자, 그 다음에 60% 부하율에서는 손실이 36.6kW가 발생했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그럼 첫 번째 문제가 그렇다면 40% 부하율에서는 손실이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가 원래 손실은 변압기 손실은 두 가지가 있죠. 철손하고 동순. 부하율 제곱한 만큼의 동손인데 이걸 더한 만큼이 실제 변압기 손실이에요.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돼? 철손도 알아야 되고 동손도 알아야죠. 근데 그걸 안 줬어. 대신 이 두 가지 조건을 준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조건에서 부하율이 80%라는 얘기는 부하율 M이 0.8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 손실은 철손, 그다음에 모르죠. PI. 동손은 부하율 제곱이니까 0.8의 제곱에다가 동손 이렇게 계산한 게 얼마 나왔다는 거야? 53.4가 나왔어요. 그 얘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60% 부하율이면 0.6이란 얘기니까 철손 몰라요. 그죠? 대신에 부하율이 0.6의 제곱에 동손 이렇게 계산한 게 36.6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풀면 철손 동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따 둘이 빼면 되죠. 이렇게 얘를 1번 얘를 2번 이렇게 쓰신 다음에 1번에서 2번을 빼보면 위에서 밑에 빼니까 얘네들 없어질 거고 이렇게 빼면은 PC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PC를 구하면 이 시간 써본 다음에 위에서 밑에 빼는 거니까 0.8의 제곱에서 0.6의 제곱을 빼서 PC를 구하면 얘가 53.4 마이너스 36.6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는 동선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넘기면 되니까 해보면 이게 60kW 나온대요. 그럼 철소도 구할 수 있죠. 이 동선을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 아무나 넣으면 되죠. 넣어서 이항하면 되니까 해보시면 15kW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실제 문제 뭐야? 40%일 때 부하율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렇다면 부하율이 0.4%. 이때 이제 손실은 철손이 15, 부하율 0.4의 제곱에다가 동손은 60.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24.6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1번 정답. 그러면 2번은 뭐 더 쉽죠. 최고 효율은 몇 퍼센트 부하율에서 나오네요. 또 부하율 M은 최고 효율일 때 부하율 루트 PC분의 PI고 동손은 60, 철손이 15 루트에다가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누르면 이게 아마 50%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갔고요. 또 이어지는 5번. 용량이 10kg, 철소는 120W, 전부하시의 동소는 200W. 반상변압기 2대 가지고 V결선에서 부하를 사용한대요. 요게 포인트죠. V결선. 변압기는 몇 대? 2대. 자, 이때 전부하 효율이 얼마네요? 효율은 효율인데 전부하시의 효율이죠. 그럼 전부하라면 부하율이 얼마? 1일 때. 1일 때 효율이 얼마냐 이 얘기야. 역률은 2분의 루트 3. 이게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출제자가 변압기 용량을 10kVA로 줬죠. 이게 용량이에요. PA. 용량인데 단위가 킬로야. 근데 철선과 동선은 킬로와트가 아니라 그냥 와트를 줬죠. 이럴 때 단위를 맞추셔야 돼요. 얘를 1000V 하시든 아니면 얘를 킬로로 쓰면 얘도 킬로로 바꾸든 그래야 나중에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 철손을 PI라고 하니까 얘가 얼마나인가? 120W면 0.12 kW란 얘기고, 동손 PC는 200W니까 0.2 kW란 얘기죠. 이렇게 킬로로 해놔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변압기 2대 가지고 부위결선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효율 구해볼 건데, 자,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변압기 효율, 부하율, 변압기 용량, 역률, 철선, 부하율 제곱한 동선. 다시 위에다가는 부하율, MPA 코사인 세타. 역률 곱하기 100. 이제 벌써 몇 번 봤다고 막 친숙하죠? 네. 거의 외워진 거야. 이제 집에 가실 때 막 생각이 막 난다고. 외워진 거지. 대신 주무시고 나면 까먹죠. 그러니까 내일 다시 또 들어가 봐야지. 자, 어쨌든 이게 변압기 효율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 여기 피상전력이라는 게 VI예요 그랬잖아.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압기 한 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 대. 단상 변압기 하나 기준으로 한 상에 대해서 변압기 한 상에 대해서 효율이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변압기 한 대 기준이다. 단상 변압기 한 대. 그러면 지금 V결선은 변압기 몇 대 쓰는 거예요? 2대. 2대 쓰는 거잖아. 그러면 손실이 두 군데서 생기죠? 변압기가 2대니까 여기 한 대에서 생긴 손실이라면 변압기가 2대면은 당연히 손실이 몇 배? 2배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런데 출력도 2배가 되나요? 변압기는 2배지만 V결선은 출력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몇 배? 루트 3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V결선 시의 변압기 효율이에요. 그래서 V결선에서 물어보면 손실은 2배. 왜? 변압기 2대니까. 하지만 출력은 몇 배? 루트 3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숫자 넣으면 되죠? 여기 부하율, 변압기 용량, 역률, 철선, 동선 다 줬어요. 문제 다 나왔으니까 요 숫자들만 그대로 대입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희 책은 여기가 1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120, 200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냥 와트로 계산한 거고, 킬로로 계산한 거, 킬로로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써본다면 자, 루트 3 곱하기 부하율이 전부 하시니까 1, 변압기 용량은 그냥 10, 역력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됐죠? 거기다가 더하기 철손이 0.12kW인데 2배, 동손 부하율 제곱이니까 부하율 1의 제곱에다가 동손은 0.2 2배, 다시 위에다가 두고요. 루트 3 부하율 1, 변압기 용량은 10, 역률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죠? 계산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6번을 보시면 어느 수용과 설비가 역률 1인 부하 50kW, 역률 0.8에 부하 100kW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지금 부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50kW짜리 부하랑 100kW짜리 부하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역률이 다르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에 대해서 물으면 답하세요. 조건을 보니까 단상 변압기의 표준 용량을 줬어요. 표준값을 준 거고, 1번에 보면 델타 결선으로 사용할 거랍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3상이라는 뜻이죠? 이 부하가 3상 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델타로 쓴다는 거잖아. 그런데 3상을 쓸 건데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 부하래요. 그러면 3상 델타 결선이 되려면 단상 변압기는 3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3대 중에서 한 대 용량 부하라 그 얘기죠?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변압기 용량은 전체 부하 용량 또는 부하의 설비 용량이라고 본다 그랬죠. 부하 용량 또는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뭘 곱해요? 수용률을 곱하기
하시고 얘네들의 합을 부동률과 역률로 나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뭘 강조했냐면 역률은 요 부하를 합성할 때 킬로와트일 때만 나눈다 그랬죠? 맞죠? 이렇게 구하는 게 변화 중요합니다. 근데 부하를 합성하려고 보니까 부하를 합치려고 봤더니 역률이 다르더라. 우리 어떻게 합성해? 유효 따로, 무효 따로 해서 벡터 합을 한다 했어요. 그럼 이제 답안지에다가 얘는 쓸 필요 없는 거지만 답지에 뭐라고 쓰는데 첫 번째 유효 전력 이렇게 쓰시고 유효는 킬로와트 자체가 유효니까 첫 번째 부하가 50kg, 두 번째가 100kg죠. 그럼 150kW가 유효 전력이고, 자 이제 무효 전력을 구하시면 문제 보시면 50kg짜리는 역률이 1이기 때문에 무효가 없어요. 얘만 무효가 나오겠죠. 우리가 무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P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하죠. 그럼 역률이 0.8이니까 사인은 0.6이 될 거고 P는 100kW니까 결국 무효 전력은 P 100에다가 탄젠트 0.8분의 0.6이 될 거고 이걸 계산기로 누르시면 75 K4가 나와요. 이거 봐. 그럼 이제 얘네들 합치면 되죠. 얘네들 합친 게 P상 전력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게 부하를 전체 합성한 값이니까 이게 부하 용량 또는 설비 용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 150의 제곱 75의 제곱에 루트가 돼서 이거 계산하시면 167.71 KVA. 그렇죠.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왜? P상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요게 뭐야? 요게 부하 합성한 설비 용량이에요. 그러면 얘가 킬로볼트 암페어로 합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률이 달라서 여기가 킬로와트가 아니라 KVA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역률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수용률이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그러면 1이죠. 부동률도 안 줬죠. 혹시 만약에 주면 적용하셔야 됩니다. 수용률은 곱하고 부동률 나누셔야 돼요. 근데 안 줬으니까 다 빼버리면 결국 뭐예요? 이 부하를 합성한 용량이 곧 변압기 용량이 된다는 거야. 이게 곧 변압기 용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3상 변압기 만약에 한 대를 쓰겠다. 여기 문제 조건에 이게 3상 변압기 표준 용량이라고 줬다고 칩시다. 그럼 변압기 한 대를 쓴다면 167을 넘어야 되니까 얼마? 그냥 200 이렇게 적용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거를 단상 변압기로 나눠서 쓰겠대. 몇 대로? 세 대로. 그럼 그 중에 한 대 용량 구하세요. 이 얘기니까 당연히 3으로 나누면 되죠. 167.71을 3으로 나눠주니까 얘가 55.9가 나온대요. 그럼 요게 한 대의 최소 용량이 되는 거고 얘를 만족할 수 있는 표준 용량은 얼마? 50은 넘어야 되니까 75가 되겠죠. 그럼 최종 정답에다가는 75 KVA라고 적으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1번 정답. 자, 그럼 여기 변전실에 가보면 이 변전실 가면은 변압기가 총 용량이 얼마예요? 75kg짜리가 몇 대? 세 대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야. 75, 75, 75 이렇게 75kg, 75kg, 75 이렇게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세 대를 뭐로 묶어서 델타 결선으로 묶어서 쓰고 있었다는 거야. 여기를 통해서 부하가 얼마 운전되고 있어? 167.71 KVA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거죠. 변압기 전 용량은 얼마예요? 75, 75, 75니까 225kg죠. 이 변압기 전 용량은 225, 부하는 167이니까 여유가 있죠. 이렇게 여유 있게 쓰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 2번에 보니까 한 대가 고장나서 V결선으로 사용할 건데 이때 과부하율이 얼마냐? 우리가 부하율은 부하율인데 과부하율 그러면 오버됐다는 거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부하율은 100 이하죠.
우리 부하율 80%, 60%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럼 과부하라는 건 100을 넘었다는 거 아니야? 맞죠? 항상 과부하율 그러면 PU법으로 말하면 1이 넘어야 되는 거고 1점 몇이 돼야 하는 거고 퍼센트로 말하면 100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위아래 중 누가 커야 돼? 분모 분자 중에 분자가 커야지 1이 넘을 거 아니에요. 맞죠? 분모가 크면 0점 몇이 되잖아. 이걸 꼭 염두에 두시라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변압기 3대 가지고 225의 능력을 가지고 167에 썼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한 대가 고장나 버렸다 이거야. 그럼 75kg짜리가 2대밖에 안 남았어. 그죠? 얘네 둘을 갖다가 이제 델타가 아니라 뭐야? V결선으로 쓰겠다는 거야. V결선. 그럼 V결선 시에 최대 낼 수 있는 용량이 얼마예요? 변압기 한 대 용량에 루트 300까지밖에 내가 쓸 수 없죠. 요게 얼마냐면 130이 안 돼요. 75 루트 3이 129점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제로 V결선은 129점 얼마밖에 못 써. 근데 167이니까 오버된 거죠. 과부하라는 거죠, 과부하. 그래서 이걸 생각하신 다음에 그러면 2번 정답에다가는 답안지에 과부하율 이렇게 적으시고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커요? 이게 크잖아, 부하가. 좀 큰 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167.71을 75kg의 루트 3배로 나누신 다음에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분율 이렇게 하면 얘가 정답이 나오겠죠? 이게 100이 넘게 나온다 이거야. 129점 얼마 나오잖아. 그죠? 맞죠? 네. 100%면 전부하고 100 넘으면 과부하라는 얘기야. 근데 저희 교재 해설은 이렇게 안 돼 있죠. 저는 이렇게 썼는데 한 줄이면 끝나는데 저희 교재는 뭐라고 해놓은 거냐면 변압기 한 대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런 얘기죠. 내가 V결선으로 변압기 한 대 용량에 루트 300까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부하가 167.71을 운전한다면 V결선으로 이 부하를 다 운전하려면 변압기 한 대가 얼마짜리가 있어야 되느냐? 그 167.71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얘가 얼마냐면 96.83이 나오는데요. 96.83 kVA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V결선으로 이 부하를 정상 운전하려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최소 요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실제 우리가 쓰는 변압기는 75kg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하 될 거다. 그래서 이때 과부하율을 하면 위에 큰 게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96.83을 한 대 기준이니까 75로 나눠야지 이때는. 이렇게 나눠서 곱하기 100분율 하면은 똑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보다 같은 데 뒤집어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한 방에 계산한 겁니다. 전체 용량을 가지고 이걸 한 대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구하시면 돼요. 저는 첫 번째가 더 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뭐 어지간하면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시험에서 나왔을 때 실수를 거의 안 하시고 잘 맞추셨으면 되고 이제 많이 틀린 부분이 뭐냐면 3번이에요. 3번. 이 3번 문제를 많이 틀리셨는데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3번을 보시면 델타 결선할 경우에 변압기의 동선하고 V 결선했을 때의 동선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이제 퍼센트 100분율로 델타 결선하고 V 결선 시에 변압기 동선값을 비교해봐라. 그리고 변압기는 단산 변압기 사용하고 부하는 변압기 V 결선 시 과부하 시키지 않는 것으로 비교하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과부하죠? 사실은 지금 과부하인데 이 과부하 상태로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V결선 시에 과부하가 아닌 상태로 비교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원래 델타 결선으로 운전할 때가 있고 V결선으로 운전할 때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럼 델타 결선 시에는 부하를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냐면 변압기 한 대 용량에 3배까지 쓸 수 있죠. V결선 시에는 변압기 한 대 용량에 루트 3. 루트 3배까지밖에 못 쓰죠. 그 변압기 한 대 용량이라는 건 피상전력이니까 VI죠.
그죠? 이게 변압 용량이에요. 항상 변압 용량은 전압과 전류 곱이니까 여기에 3배까지가 델타 운전의 최대 용량이고 V 결선은 VI의 루트 3배만큼만 쓰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전압이 똑같고 전류마저도 똑같다고 가정하면 VI가 똑같다면 얘는 루트 3을 곱했고 얘는 3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누가 커요? 3. 델타가 크죠. 그죠? 당연히 델타일 때가 더 훨씬 많은 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델타 운전 시에 최대 부하, 전부하 상태에서 한 대가 고장나서 V로 전환되면 이건 무조건 과부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여기 이게 100이라면 이 용량이 100이야. 그럼 그 100 상태에서 그대로 V 결선이 100이 돼버리면 이 V 결선 시에 과부하라는 얘기야. 그럼 V 결선은 부하를 여기서 줄여서 써야 되잖아. 얼마로? 57.7로 줄여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과부하가 아니잖아.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애초에 V 결선으로 전환되더라도 과부하가 안 되려면 고장나기 전에 델타 결선일 때도 57.7만 쓰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만큼만 쓰고 있어야 만약 한 대 고장나도 과부하 없이 V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얘가 커야 되지만 고장났을 때 V로 더 전환돼도 과부하가 안 되려면 이게 같은 값으로 운전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같아지려면 여기 V랑 여기 V랑 여기 I랑 여기 I랑 같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이게 같으면 어떻게 식이 성립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전압이 변할 수 있어요? 델타 운전하다가 한 대가 고장나는 순간 전압이 바뀐다? 그럼 이건 V결선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압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전압은 일정하다고 본다면 뭐가 달라야 돼요? 전류가 달라야 돼요. 델타 운전 시의 전류와 V결선 시의 전류의 크기가 달라야만이 이 식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조건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 준 것처럼 V결선 시 과부하가 안 되려면 이 식이 성립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V는 같은 값이니까 V 날라가고 루트 3하고 3하고 약분돼 버리면 이게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결국 뭐가 돼? 루트 3배의 I 델타는 I V와 같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문제 조건이 이 얘기야.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뭐가 돼? 여기서 델타 결선 시와 V 결선 시 전류를 비교하면 루트 3분의 1만큼 적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지. 자, 이거를 알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위에는 쓰지 않더라도 V 결선 시 과부하시키지 않으려면 전류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고 따라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건 지울게요. 이건 교재에 있는 해설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델타 결선됐을 때 동선과 V 결선했을 때 동선을 비교해보자 이거. 그럼 기본적으로 동선이라는 게 뭐예요? I 제곱의 R이에요. 근데 델타 결선은 변압기가 3대니까 여기 3배 하나씩 소식이 생길 거고 V 결선도 I 제곱의 R이고 V는 2대니까 2배가 되겠죠. 이때 이 조건에 따라서 여기가 델타 결선 전류고 이게 V 결선 전류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같은 변압기니까 저항은 같을 거 아니야. 약분해버리고 그럼 남는 건 2분의 3배의 IV와 I 델타의 제곱이니까 합해서 제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2분의 3배 전류비가 루트 3분의 1배 여기에 제곱 이렇게 해서 얘가 2분의 1배가 나와요. 근데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최종 정답에다가는 50%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정답입니다. 그리고 3번이 조금 어려우니까 조심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뒤에 7번은 아까 했죠? 8번도 했죠. 자, 이제 9번부터 나오는 문제는 9번부터는 뭐냐? 단순 암기예요. 여러분이 달달달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뭐 제가 설명드려봤자 여기 해설에 나온 말을 똑같이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잘 정리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다 예전에 필기스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9번 같은 경우에 변압기의 호흡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호흡작용. 변압기가 숨을 쉰다는 게 아니죠? 변압기 숨을 쉬죠? 변압기에 이렇게 철심이 있고 건선이 감겨져 있는데 여기에 기름이 씌어져 있잖아요. 자, 절연이라는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뚜껑을 꽉 닫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변압기가 온도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변압기가 가열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기름이 팽창을 하죠. 팽창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이게 뻥 하고 터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온도가 상승하거나 내려갈 때 온도가 올라갔다 하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때마다 공기가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숨구멍을 뚫어놓는 거죠. 그러면 팽창할 때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수축할 때는 들어오잖아. 이렇게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이런 현상을 호흡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뚫어놓으면 불순물도 들어오고 수분, 물기도 들어오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뚫어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호흡기를 설치하는 거죠. 이게 뭐야? 콘서베이터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이 절연 기름이 직접 공기랑 닿지 않도록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10번도 아까 다 배운 거예요. 변압기 손실하고 효율에 대해서 답하라 그랬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1번에 보면 변압기 손실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는 무부하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고 2번은 부하손을 설명하라는 얘기인데 정답에 보니까 무부하 시에도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게 애매한 게 만약에 무부하 시에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죠. 근데 무부하 시에도 발생한다는 소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모범 답안이냐? 이것도 좀 애매해.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마시고 우리가 무부하손이라는 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부하에 무관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부하에 무관하게 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뭐 관계없이 같은 말이에요. 부하에 관계없이 또는 부하에 무관하게 항상 또는 항시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부하랑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는 무부하손이라고 해요. 부하손은 말 그대로 부하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부하의 증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손실이다. 그리고 효율 구하는 공식, 최대 효율 조건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보시고 11번에 변압기의 대표적인 사고 종류 5가지 쓰래요. 이것도 우리 교재랑 똑같이 쓸 필요 없어요. 물론 이렇게 똑같이 쓰면 이건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에 나온 얘기고 시험장 가시면 이런 복잡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중요한 키워드는 첫 번째가 단선사고, 정확히는 건선의 단선사고, 고저압 혼촉사고, 부싱 리드선 이런 말 쓸 필요 없죠. 절연 파괴, 단락사고, 지락사고 이 정도 쓰시면 돼요. 이런 말을 잘 조합해서. 자, 넘어가서 몰드 변압기 절연 파괴되는 원인. 절연이 파괴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합을 받거나 지각이 생기거나 혼촉, 단락 이런 것 때문에 절연이 파괴된다는 거고요. 13번 아몰포스 변압기 장점과 단점수래요. 그리고 아몰포스 변압기라고 들어보셨네. 우리 아몰포스 변압기 이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고효율 변압기죠. 고효율 변압기가 무슨 말이야? 효율이 높은 변압기라는 거야. 효율이 높은 변압기. 효율이 높다라는 건 손실이 적다는 거죠. 무슨 손실이 적어요? 철손이 적다. 철손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변압기가 아몰포스 변압기예요. 근데 이 철손이 다 뭐로 나타나냐면 열로 나타나죠. 발열. 손실이 적다는 건 열이 적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이 적습니다. 일반 변압기보다 발열, 열이 적게 나. 그래서 손실이 적어지는 거고 이렇게 열이 적게 나니까 아무래도 열화가 덜 되고 수명이 길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효율이 높은 변압기고 당연히 효율이 높다는 건 손실이 적고
그 손실이 다 열로 나타나는 거니까 열도 적게 나고 수명이 길어진다. 그리고 우리 변압기 보시면 변압기 철심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변압기에는 철심을 설치하고, 왜냐하면 철심이 투자율이 크니까 자속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감게 되면 여기 발생한 자속이 가급적이면 철심 내부를 순환하게 되는 거죠. 밖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하는 이 철심이라는 놈이 얘가 순수하게 철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순수한 철이 아니고요. 이 철에다가 뭘 섞어? 주소. 그렇죠. 주소라는 물질을 섞어요. 그래서 주소 강판을 쓴다고 하잖아. 주소가. 이 주소를 섞는 이유가 뭐예요? 주소를 섞었더니 변압기 히스테리시스 손이 감소되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철심을 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다면 코 이렇게 잠긴 거죠 사실은. 여기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얇게 슬라이스 돼 있죠. 한 덩어리가 아니고 얇게 썰어가지고 겹쳐서 쓴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성층한다고 해요. 성층. 그래서 우리가 주소 강판을 성층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줄어들어? 와류손. 와류손이 줄어들어요. 히스테리시스 손하고 와류손을 합해서 뭐라 그래? 이게 철손이라고 하잖아요. 철손. 그래서 우리가 주소 강판을 성층해서 철손을 줄여준다 이거야. 근데 아몰포스 변압기는 여기 주소 강판에다가 뭘 섞었어요? 붕소와 탄소를 더 섞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냐? 붕소를 섞었더니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 더 줄어들어. 그리고 탄소를 섞었더니 이게 탄소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강도가 단단해져요. 강도가 세지니까 철판을 더 얇게 썰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초박형이라 그러죠. 더 얇게 썰어가지고 더 여러 장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럼 성층을 더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와류손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손을 더 획기적으로 줄여준 변압기가 바로 아몰포스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장점 그러면 일단 발열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소음이 적고, 그 다음에 수명이 길다. 아까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비정질 구조에다가 초박판 철심, 초박판 아주 얇게 썰었다는 건데 이런 말도 쓰지 마세요. 어렵잖아. 그냥 무부하 손실이 적다. 무부하 손실이 결국 뭐야? 철손이잖아. 철손이 적다. 그래서 이런 말 쓰시면 돼. 철손이 작고 발열이 적고 수명이 길고 또는 효율이 대단히 높고 이런 말 쓰시면 돼요. 대신 단점은 점정률이 나쁘죠. 왜? 이거를 더 여러 장으로 쪼갰다는 얘기는 아무리 압착을 해도 철판이 여러 장이니까 공극은 더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철심의 면적 대비 건선의 면적을 비교한 게 점정률인데 이 공극이 늘어나게 되니까 점정률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포화 자속 밀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뭐야? 비싸. 그것보다. 그리고 대용량으로 제작이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단점이 됩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위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의 장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쓸 필요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써주시면 돼요. 몰드 변압기는 일단 소형, 가볍죠. 경량. 그 다음에 보수 점검이 용이하고 화재 위험이 적고, 화재 위험이 적다라는 게 난연성이라는 게 화재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5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냉각 방식 설명드렸었죠? 네. 그리고 여기에 2번에 보면 탭 절환장치 또는 탭 절환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라면 이 탭 절환한다는 게 아까 제가 말한 탭 스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건수비를 조절한다는 거야. 그 건수를 조절해서 어디 전압을 조정하는 거야? 2차 전압을 조정하는 거죠. 근데 이 탭 절환 장치가 두 가지가 있죠. 부하시 탭 절환 장치가 있고 무부하 탭 절환 장치가 있어요. 그럼 무부하 탭 절환 장치는 무부하 상태에서 건수비를 조정한다라는 거. 이게 부하시의 탭 절환 장치는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6번 가봅시다. 자, 16번에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에 대하여 설명하래요.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전압을 설명하래. 여러분 1차 때 필기 배울 때 기기 시간에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이런 거 배우셨죠? 이렇게 배웠나요?
혹시 변압기 임피던스 안에는 누설 자속에 의한 리액턴스 분과 전선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인 저항군이 있는데 얘들 때문에 임피던스가 내부에서 전압강을 일으키고 얘를 임피던스 전압이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혹시? 모르죠? 기억이 안 나. 아마 제가 기기 강의 안 했지만 우리 전기 기기 과목에서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을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에. 그럼 어떻게 배웠느냐? 좀 이따가 이거 얘기 나올 거니까 이따가. 자, 17번은 먼저. 3150대 210짜리 변압기의 용량이 각각 250에 200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2.5, 3%라고 한다면 병렬로 쓸 수 있는 합성 용량은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 지금 변압기가 두 대예요. 250kg짜리 변압기와 200kg짜리가 있대요. 이게 A 변압기라 가정하고 B 변압기라 가정합시다. 얘네 둘을 병렬로 연결해서 쓸 때 부하를 얼마까지 최대 쓸 수 있냐 이겁니다. 간단하죠? 여기 250kg짜리 변압기가 있고 200kg짜리의 변압기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면 여기 부하는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어? 둘이 합한 450kg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압기는 서로 병렬 운전할 때 부하를 자기 용량에 비례해서 나눠갔죠. 450을 걸면 얘가 250대 200이니까 여기 250 걸리고 얘한테 200이 걸려요. 그래서 그대로 용량에 따라서 분배되기 때문에 충분히 450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단 이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 조건이 뭐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임피던스가 다르죠? 하나는 2.5%고 하나는 3%야. 그러면 얘가 2.5%를 가지고 있고 얘가 3%라면 변압기의 부하 분담은 용량에는 비례하지만 요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해요. 그럼 임피던스가 작은 쪽의 부하 분담이 더 커지겠죠? 그 여러분이 450을 거는 순간 여기 250 이상 걸린다는 거야. 그 얘가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450까지 걸 수가 없다는 거죠. 퍼센트가 같으면 상관없지만 그러면 과연 얼마까지 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이걸 풀려면 얘네 둘이 얼마의 비율로 부하를 분담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얘랑 몇 대 몇으로 부하가 나눠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뭘 아셔야 돼? 변압기의 부하 분담은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하고는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 내용을 답안지에 적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A 변압기와 B 변압기의 부하 분담 비율은 용량에는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A 변압기 용량은 250, B 변압기 용량은 200. 이렇게 같은 자리에 쓰는 게 비례죠. 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라 그랬으니까 A 변압기 퍼센트가 2.5%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반비례니까. B 변압기의 퍼센트가 3%니까 위로 올라가면 돼요. 반대로 내려가면 반비례. 같은 자리에 두면 비례. 자, 요걸 계산기로 누르시면 얘가 2분의 3이 나와요. 이게 뭔 얘기야? A와 B의 비율이 3대 2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고 여기 부하 용량이 얼마다라고 출제자가 제시한 다음에 이 부하에 대해서 얘가 얼마를 부담하고 얘가 얼마 부담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용량에 대해서 3대 2의 비율로 나누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게 얼마인지 몰라. 맞죠? 우리 얘를 알아야 돼. 비율은 알았지만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A 변압기가 얼마를 부담하느냐. 요 A가 부담하는 양은 B를 넘기면 B 변압기 용량의 몇 배? 2분의 3배만큼을 A가 부담한다는 뜻이죠? 이 얘기가. 그럼 반대로 말하면 B 변압기는 얼마를 부담해? A 변압기에 대해서 반대니까 3분의 2만큼을 부담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 이 부분은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A와 B의 비율이 3대 2라는 얘기는 A는 B를 넘기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거꾸로 그러면 B의 부담량은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A가 최대 부담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최대 부하의 용량은 요 B 변압기의 최대 용량을 넣으면 돼요. 그 B 변압기가 전 용량이 얼마야? 200짜리죠. 그럼 B 변압기에 만약에 자기 용량의 최대인 200을 다 전부하를 건다면 그때 A가 얼마 부담하느냐? 여기에 2분의 3배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예요? 300이 나와버려. 근데 A는 원래 변압기 용량이 250짜리잖아요. 여기 300이 걸려버리면 얘가 과부하죠. 이거는 운전이 안 되는 거지. 과부하이기 때문에 운전이 불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 반대 경우 봅시다. B 변압기가 최대 부담하는 양은 A 변압기 전 용량이 250. 여기 얼마? 3분의 2배를 부담하게 되고 이걸 계산하면요. 166.67이 나오게 돼요. 원래 B 변압기가 용량 200짜리인데 거기에 166이 걸리면 얘는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잖아. 그럼 이때가 운전 가능 상태가 되는 거죠. 운전 가능. 그럼 병렬로 운전이 가능할 때를 봐야 되니까 여기가 아니라 운전 가능할 때 A 변압기가 250을 부담할 때 여기 이만큼이 부담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병렬을 쓸 수 있는 양은 얘네들 합성한 만큼 쓰겠죠. 그래서 합성 용량은 A 용량 250, B 용량 166.67을 부담해서 416.67까지 걸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우리 교재도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둘 다 나눠서 계산해놨지만 사실 딱 보는 순간 느낌적으로 얘가 250이고 얘가 200인데 퍼센트 임피던스 얘가 작잖아요. 그럼 퍼센트가 작은 쪽에 부하 분담이 커지죠. 그럼 여기가 부하 분담이 커진다는 건 얘가 만약에 전 용량 200을 걸게 되면 얘는 자기 용량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큰 쪽에 전 용량이 걸린다는 전제하에 여기 250이 걸렸을 때 여기에 얼마 걸릴 거냐 이걸 찾아서 더하시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을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계산한 것만 더하시면 되죠. 물론 이거 둘 다 써도 되고요. 답안 작성할 때 그냥 확실하게 여기 딱 비율을 구하신 다음에 A일 때는 얼마, B일 때는 얼마니까 운전이 가능한 상태를 더해서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